자, 이렇게 해서 TCL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DCL에서 배울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DCL에서는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고 또 그 계정을 삭제하거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주었다가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그젬플이 지금 아래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고요. 그냥 눈으로만 따라할 건데, 얘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두 개의 아이디 계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왼쪽 사람은 시스템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어드민이라는 패스워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MIS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new 패스워드라는 패스워드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얘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create user라는 명령어는 아이디를 하나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IS1이라는 아이디를 생성하라는 명령어고요. identified by pw1 이렇게 하면 여긴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로 친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고요. 여기가 ID, 여기가 패스워드로 사용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IS1 그리고 PW1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하나 생겼고요. create 테이블 하고 나서 alter 테이블 했던 것처럼 유저의 계정도 create user 하고 나서 alter user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er user, 아까 그 사용자 alter user MIS1 뭘 바꿀 거냐 하면 identified by new password로 하게 되면 이제는 MIS1이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PW1이 아니라 new PW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지금 유저를 바라보는 게 테이블 바라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create 테이블, create user, alter 테이블, alter user 해서 유저를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MIS1과 new 패스워드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create user 하는 것을 잘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저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create user MIS2 identified by PW2 이렇게 되면 MIS2라는 아이디와 PW2라는 패스워드로 계정을 하나 만들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하면 지금 요 사용자한테는 create user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MIS1이 다시 시스템한테 가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권한을 줘 라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권한을 주는데, 권한을 줄 때는 gran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grant, 권한을 주어라. create user 명령어를 쓸 수 있는 권한을 to 누구에게? MIS1에게. 즉 grant 권한 종류 to 계정명, 이렇게 하면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MIS1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똑같은 걸 해봐요. create user MIS2 identified by PW2 하게 되면 이번에는 create user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MIS2라는 유저가 생성되게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을 좀 못 믿겠어요. 자꾸 유저를 너무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을 회수하려면 revoke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grant to의 반대는 revoke from이 되겠습니다. revoke, 가져와라, 권한을 뺏어라. create user 권한을 누구한테서? MIS1한테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IS1이 자기가 권한을 뺏겼다는 사실도 모르고 MIS3를 한번 만들려고 하면 역시 이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순서대로 지금 이 순서대로 문장들이 실행됐다라고 해보세요. 이 순서대로 문장들이 쭉쭉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계정은 누구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스템이라는 계정 원래 있었고요. MIS1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거고요. 얘는 실패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계정은 시스템, MIS1, MIS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MIS1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권한을 회수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계정 자체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럴 땐 drop user를 씁니다. 자, 테이블도 우리 지울 때, 테이블 날릴 때 drop 테이블을 썼잖아요. 유저 계정을 없앨 때도 drop 유저 계정 이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drop user MIS1 하게 했더니 MIS1이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봤더니 MIS2라는 애도 만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생략됐지만 뭐 테이블을 또 몇 개 만들었고 뭐 리스트릭션도 만들고 뭔가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MIS1을 만들었는데 MIS1을 날리고 싶은데 그 사이에 MIS1이 MIS2라는 유저도 만들었고 테이블 뭐 플레이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런 사용자 객체도 만들고 테이블 객체도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드랍 유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캐스케이드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MIS1을 날리면서 개로부터 파생한, 즉 MIS가 만든 모든 객체들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캐스케이드를 옵션을 주지 않았다면은 MIS1이 다른 객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캐스케이드 옵션을 주지 않으면 MIS1을 드롭해라 라고 하면 MIS2라는 객체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고 거절당하게 돼요. 만약에 MIS1이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 어떤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어떤 유저도 만들지 않은 상태였다면 캐스케이드 옵션이 없어도 드랍 유저 MIS1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유저를 없애는 순간 그 유저가 했던 모든 행위들, 이 유저가 만든 모든 객체들을 같이 없애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캐스케이드 옵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를 만들고 또 권한을 주고 회수하는 거 이외에 다른 DCL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권한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볼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권한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권한을 줄 수 있고 그 권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create session이라는 권한입니다. 세션은 뭐냐면 내가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권한을 세션을 create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세션을 create 하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는 DB에 접속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사용자에게 크리에이트 세션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쓸 수 없는 계정을 준 거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나면 예를 들어 KMU-MIS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KMU-MIS라는 계정을 아까 앞에서처럼 create user에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KMU-MIS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야 할 권한이 grant 한 다음에 어떤 권한을 줄 거냐? create session을 주고 to KMU-MIS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주어야 하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옵젝에 대해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주어야 될 권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DB에 접속을 하고 나면 우리가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어야 그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도 집어넣고 뭐 DML이니 DDL이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reate table을 기본적으로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ant create table 권한 to KMU-MIS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두 가지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KMU-MIS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DB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자기만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가져요.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칼럼을 넣었다가 칼럼을 추가했다가 삭제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 자기가 만든 테이블을 어떤 사용자에게 접속을 허용했다가 거절했다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다른 계정의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이 DB에는 여러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A라는 사용자가 있고 자기가 만든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B라는 사용자가 있고 자기가 만든 테이블이 있어요. 자, A는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죠. B도 자기가 만든 테이블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B가 다른 사람이 만든 테이블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권한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A입니다. 자, B가 A에 접근하고자 B가 A가 만든 테이블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A. 그리고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가 요 테이블을 너도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 테이블을 너도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사용자는 관리자거나 아니면 원래 테이블의 소유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grant 권한 to 누구 이렇게 되는데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줄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가 더 옵션이 붙게 되는데 grant 권한 to 계정명인데 요게 하나 붙게 돼요. 어떤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줄 건지 어떤 테이블의 권한을 줄 건지 다시 해석을 하면 자, 권한을 주는데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줄 거야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가정을 KMU-MIS라는 계정이 있어서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을 이 계정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KMU-MIS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여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 대한 접속 권한은 기본적으로 KMU-MIS가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했어요. 지금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새로 생긴 사람 MIS1에게 관리자가 지금 관리자는 이 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가 MIS1에게 이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명령어는 어떻게 되냐면 grant 권한을 주는데 지금 select 권한을 주고 싶어요. 다른 권한은 주지 않고 select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해요. 자, grant select라는 권한을 주어라. on 요 테이블에게 to 어떤 사용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MIS1이라는 사용자에게 KMU-MIS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 select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KMU-MIS.player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어드민, 관리자로 들어갔잖아요. 관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테이블을 누구에게 권한을 줄지를 다 적어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인지를 점으로 구분해서 찍은 겁니다. KMU-MIS1.player를 MIS1에게 select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KMU MIS의 소유잖아요. 근데 마침 자기가 로그인을 했어요. KMU MIS가 로그인을 해서 마침 얘도 MIS1에게 셀렉트 권한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짧아집니다. 자, grant select on player to MIS1 이렇게 됩니다. 즉 select on player 테이블 이름 앞에 지금 점이 없잖아요. 자, 테이블 이름 앞에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면 위에는 테이블 이름 앞에 점이 있고요. 아래는 테이블 이름만 달랑 있잖아요. 테이블 이름만 있다라는 거는 자기 계정을 얘기해요. 자, 자기 계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MU MIS1.player를 MIS1에게 셀렉트 권한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본 이그젬플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어떤 사용자에게 주는 방법, 자, 어떤 권한이다, 어떤 테이블을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나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인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냐면 밑에 걸 먼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는 밑에 거 방식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자, KS-MIS1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었던 테이블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select 별표 from select 별표 from player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KMU MIS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MIS1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조회하고 싶을 때는 select 별표 from 어떤 테이블인지 할 때 계정 이름 점 player 라고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권한을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테이블을 소유하고 있는 계정으로 접속한 상태가 아니라면 테이블의 소유주 계정을 점 앞에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요거 하나 본 거예요. 자,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insert, update, delete, alter 뭐 이런 권한들을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해서 객체가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뒤에 안 배웠지만 view라는 것도 있고요. sequence라는 것도 있고 procedure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객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객체마다 권한이 예를 들면 테이블에 대해 줄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있고요. 뷰에 대해 줄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있고요. 자, 객체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객체별로 줄 수 있는 권한이 다르다. 그리고 권한을 주는 방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롤이라는 거를 알아볼 텐데 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면 낯선 개념은 아닌 게 여러분들 그 윈도우를 쓸 때도 보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할 수도 있고 유저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게스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런 사람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4명한테 주어야 할 권한이 크리에이트 세션도 주어야 되겠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주어야 되겠고 select, insert 이런 권한을 주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얘한테도 얘 주고 또 얘한테도 얘 주고 이거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대충 뭐 A급 좀 말은 안 되지만 A급의 사용자한테는 이런 권한을 주고 B급에게는 이런 거 더하기 이런 것과 B가 더 높네요. 그럼 C는 이거 다 더하기 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권한들의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식화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얘를 우리가 롤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다른 롤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만 묶어서 또 다른 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롤을 몇 개 미리 만들어 놔요. 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한 명 생성되면 그 롤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권한을 다 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 롤을 주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롤은 우리가 주어야 할 만한 롤들은 시스템에서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롤 중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는 우리 그 학기 초에 환경 설정하는 거, 환경 설정하면서 우리 my id라는 거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코드가 이 코드인데, 자, 일반적으로는 사용자를 생성할 때 오라클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성할 때 connect라는 롤을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resource라는 롤을 주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권한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create user 해서, 자, create user하고 my id라는 이름으로 유저를 만들었고요. identified by에서 패스워드를 my pw라고 패스워드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grant라는 옵션을 줬고 to my i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권한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권한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create table, 뭐 create session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롤을 줬었어요. 롤을. 자, connect라는 롤, dba라는 롤, resource라는 롤, 이렇게 세 가지 롤을 줬습니다. 기본인 롤이 connect와 resource라고 했었잖아요. connect와 resource 외에 dba라는 롤도 줬어요. 얘는 관리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죠. 완전 그 관리자도 권한이 세분화되긴 하지만 DBA의 롤까지 같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connect라는 롤과 resource라는 롤은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코드를 돌려보면 될 텐데, 이 아래 코드는 이제 DBA의 DBA sys privilege라는 요 테이블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 롤에다가는, 자, connect라는 롤에는 권한이 create session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resource라는 롤에는 이렇게 8개의 권한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resource라는 롤을 my id에 주었다라는 게 이 8개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connect, dba, resource 3개만 하더라도 my id가 우리 실습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실습 환경 구축할 때 수행했던 코드가 롤 3개를 통해서, 이 DBA에 대한 거는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롤을 통해서 권한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롤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create role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름의 롤을 만들어요. 자, 물론 우리가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놓은 롤만 사용하려면은 create 롤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자신만의 롤을 하나 만든 거예요. create 롤 해서 my 롤이라는 거를 만들고 grant 이미 있는 권한들 create session과 create table을 to my rol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한 일이 뭐냐 하면 create session과 create table을 my의 이름을 my role이라고 한 거죠. 자, 다시 처음에 create role, my role 하게 되면은 얘를 하나 빈칸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grant create session과 create table을 to my role 하게 되면 요 놈과 요 놈을 요 my role까지 주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MIS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grant my role to MIS1 그렇게 하면 grant my role to MIS1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권한을 my role이라는 걸로 패키징한 게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 두 문장 그리고 패키징된 my role을 MIS1에게 부여한 게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롤에도 계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요 권한과 요 권한을 묶어서 요 롤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권한을 묶어서 이렇게 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롤과 롤을 묶어서 다른 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권한을 롤로 만들고요. 또 권한을 롤로 만든 다음에 위에서는 이 롤과 이 권한을 합쳐서 새로운 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권한과 롤은 동시에 섞여서 사용될 수 있고요. 새로운 롤을 만들 때 권한들을 묶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롤들도 재활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L 중에 마지막 부분인 롤에 대한 논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CL과 DCL은 DML과 DDL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사용할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어 자체도 DML과 DDL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TCL과 DCL은 명령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어가 많지도 않고요. 또 자주 사용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TCL, DCL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게 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은 의외로 DML과 DDL에 비해서 그렇게 응용할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